날도 춥고 연말이라 맘도 조급해서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은 무조건 다 내려놓고 영화 위키드부터 보고 오시라고 강추합니다. 진짜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스트레스 날리는데 최고예요. 영화 위키드를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숨은 비밀을 캐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데요. 이걸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에 따라서 위키드를 보는 재미가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영상에서 싹 다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영화는 물론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를 이해하는데도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하는 글린다는 등장에서부터 시종일관 이렇게 오지랖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난 너무 친절해. 난 그냥 지나치지 못해. 난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은근히 치켜세우고요. 뽐내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면서 또 그런 자신을 뿌듯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요.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무엇보다 초록색 마녀 엘파바와 친해지면서 엘파바를 자신처럼 인기 있는 모습으로 꾸며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려는 모습이 딱 핑크 컬러의 성향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오지랖이라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핑크 마녀 글린다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나 누군가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분은 거의 100% 핑크와 마젠타 컬러의 성향을 지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색채 심리 상담이나 강의를 할 때 보면 핑크 컬러 성향의 분들이요 정말 눈에 잘 띄는데요. 자신을 잘 가꾸고 액세서리 하나도 센스 있게 꾸미는 재주가 많으세요. 친절하고 상냥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애교 있게 행동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핑크색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치우치면 공주병이나 왕자병처럼 자기만 알고 편견도 심하고 감정 기복도 심해서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부리고 때를 쓰면서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집착하거나 강한 인정 욕구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기도 쉬워요. 블린다가 아직 10대 청소년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런지 핑크색의 미성숙한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그래도 핑크색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애교와 순수한 면이 있어서 얄밉지만 사랑을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 인간관계를 이해하면서 공감하게 되는데요. 컬러가 두드러진 위키드 영화는요, 컬러를 통해서 심리를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데요. 탁월한 색채 심리와 해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글린다의 대사 하나하나가 어쩜 저렇게 핑크 컬러 성향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일치하는지도 놀라웠는데요. 정말 좋은 작품일수록 컬러를 센스 있게 잘 쓰고 컬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세심하게 표현하거든요. 워낙 눈에 띄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게 컬러라서 요즘은 헐리우드 많은 감독들이요. 영화를 만들 때도 영화의 색깔이나 캐릭터 컬러부터 정하고 제작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컬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요. 아예 색채 심리 전문가나 심리학자를 참여시켜서 영화를 만들 때부터 철저히 컬러와 심리를 활용한 것으로 유명해요. 위키드도 2시간 40분 내내 화려하고 웅장한 컬러가 황홀하게 펼쳐지는데요. 어느 것 하나 그냥 눈요기로 사용한 게 없이 철저히 연구하고 색채 심리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초록색과 핑크색의 대조적인 컬러만큼 극과 극의 마녀가 만나서 우정과 운명을 함께하는 영화 위키드를 해석한 많은 기사와 영상들이 있어요. 컬러의 숨은 힘과 스토리를 알고 보면요. 영화를 보는 재미와 깊이가 더 쏠쏠하실 겁니다. 첫 번째 발견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재발견인데요. 세계적인 팝가수로 노래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엄청난 고음을 뚫어내는 하이소프라노를 성악가처럼 부르는 걸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영화를 보자마자 폭풍 검색을 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모두 라이브로 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촬영 현장이 야외였는데도 아리아나의 아름다운 음색과 고음이 얼마나 멀리까지 들렸는지 행글라이더를 탄 사람이 날아오고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다 믿어집니다. 저도 영화 보고 나서 아리아나 그란데는 핑크마녀 글린다 그 자체고 이 영화를 위해서 그동안 가수를 하고 태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SNS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떤 분은 영화 내내 아리아나 그란데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위키드의 1등 공신으로 아리아나 그란데를 꼽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연기 실력도 너무 탁월해서 그냥 핑크색 마녀 글린다 그
그 자체였어요. 아리아나 그란데는 10대 시절부터 뮤지컬 위키드를 보면서 글린다 역을 꿈꿨다고 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팝스타가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펑펑 우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글린다 역할을 사랑하는지 하고 싶었는지가 가슴 깊이 전해지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핑크색과 마젠타색을 입고 정말 요정처럼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사랑스러운데요. 핑크색 중에서 진 분홍색을 마젠타 컬러라고 하거든요. 핫핑크 컬러를 떠올리시면 돼요. 핑크색에 빨간색이 더 많이 가미된 진한 분홍색을 마젠타 컬러라고 하는데요. 이 마젠타 컬러 성분의 분들이 근자감이 커요. 근거 없는 자신감 말이에요. 내가 하면 뭐든 잘 될 거야. 난 다 알아.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일도 잘 벌리고 여기저기 간섭도 잘하고 오지랖이 넓거든요. 그리고 영화 위키드를 보면요. 글린다가 핫핑크인 마젠타 컬러의 패션도 자주 곁들여 있는데요. 핑크에 레드가 더 진하게 섞여서 만들어진 진 분홍색 색깔인 마젠타 컬러는요. 소녀 성향보다 모성애 쪽에 가까운 애정이 더 깊어진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젠타 컬러의 사랑은 봉사와 헌신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주변에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데 잘 협력하면서요. 좀 오지랖이 넓고 애정이 풍부한 분들이 있다면요. 이분들은 마젠타 컬러 성향이 참 많은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분들은요. 타고나게 직감과 직관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이나 심리를 잘 간파해내세요. 글린다가 엘파바에게 내가 도와줄게, 널 변신시켜줄게, 나만 믿어. 왜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요구도 안 했는데 마구 간섭하고 잔소리를 좀 늘어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치 엄마가 아이 다루듯 하는 거예요. 진짜 마젠타 컬러 성향은요. 진심으로 해주고 싶어하고 또 자신감도 있지만 상대는 그걸 원하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막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정성을 몰라준다. 그러면서 섭섭해하고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뭐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데요. 기껏 해주고 욕을 먹는 상황이 생겨서 이래저래 속상하고 상처 입기 쉬워요. 그러니까 부디 좀 적당히 애정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마젠타 컬러 성향 분들을 보면요. 이런 면이 정말 안타까워서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런 솔루션을 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들에게 퍼붓고 희생하는 돈과 시간, 에너지 이걸요.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남겨두고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 그런 것 좀 하세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선물을 좀 해줘라.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걸 좀 습관을 들여라. 자신을 좀 소중히 여겨줘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이렇게 부탁을 드릴 정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베풀고 희생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면서 또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참 이 마젠타 컬러 분들은요. 사랑이 많으세요. 정말 마음도 푸근하고요. 포용력과 수용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곁에 있다는 건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위키드 2편에서 이렇게 성숙한 사랑을 지닌 핑크 마녀 글린다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위키드 1편에서는 러블리한 핑크 마녀 글린다가 소녀의 감성을 보여주었다면 내년 가을에 개봉하는 위키드 2편에서는 핑크 컬러의 진정한 본성을 회복하면서 성숙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글린다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성숙한 글린다의 모습을 아리아나 그란데가 또 어떻게 연기할지 정말 기대가 큰데요. 두 번째는 초록색 마녀 엘파바에 관한 건데요. 위키드 하면 초록색 피부를 지닌 서쪽 마녀가 트레이드 마크죠. 그만큼 초록색 마녀 엘파바 역을 캐스팅하는데 뮤지컬이나 영화 모두 가장 고심을 많이 하는데요.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신시아 에리보가 주연을 차지했죠. 국내에서는 신시아 에리보가 누구냐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들에도 등장해서 낯은 익은데 그렇게 깊은 인상이 심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 위키드를 보고 반해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배우예요. 신시아 에리보는 할리우드 필름 어워즈 주목할 만한 여우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인데요. 2021년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봉준호 감독과 함께 활약하기도 했어요. 재능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덜 알려져서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영화 위키드로 잊지 못할 레전드 배우가 되고 말았네요.
위키드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 신시아 일보는 매력적인 고음과 저음을 넘나드는 노래 실력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초록마녀 엘파바의 카리스마를 강렬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할 때 보니까 신시아 일보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거리고 왠지 영적인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신비하고 깊이가 있더라고요. 신시아의 영적인 기운이 통한 걸까요? 영화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기 사자를 구출해서 숲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신시아가 솔로로 노래를 부르자 현장에 있던 새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게 전혀 연출이 아니라서요. 감독과 스태프들이 너무 놀라고 감동했다고 하는데요. 새들도 감동시키는 신시아 일보의 노래를 듣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키드를 보고 아마 피곤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운을 차릴 수 있었나 봐요. 사람이 선하고 영적 깊이가 있으면 새들이나 동물이 잘 따르고 주변에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신시아도 참 영험한 배우로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영화 위키드 보면서요.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기운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새들과 노래하고 겁쟁이 사자를 구해주는 초록색 마녀야말로 숲의 여신이라고 해야겠네요. 원래 초록색은 자연의 대표적인 컬러로 숲과 식물을 연상시키고 편안함과 휴식, 젊음과 건강을 연상시키는 컬러죠. 우리나라 소주병이나 맥주캔의 색깔을 보면 초록색이 많잖아요. 술은 독하고 건강을 해친다는 알코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초록색 덕분에 신선하고 건강한 이미지로 바꾸는 데 성공한 거죠. 요즘 환경위기로 인해 자연의 컬러인 초록색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높아가는데요. 알고 보면 초록색만큼 억울하고 사연 많은 컬러도 드물어요. 11세기 십자군 전쟁 같은 종교적 갈등이 심했던 중세시대에 무슬림의 상징색인 초록색이 악마의 색으로 전락해버렸거든요. 이슬람교를 적대시한 기독교 측에서 녹색 마녀, 녹색 악마, 녹색 괴물 등으로 나쁘고 악한 건 녹색과 연관지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녹색은 몹쓸색, 나쁜 색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위대한 작가로 불리는 셰익스피어도 작품 오셀로에서 질투의 화신을 녹색 눈의 괴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유명세만큼이나 초록색은 서구에서 질투를 의미하는 걸로 통하게 되었어요. 근대에 들어와서요. 잠깐 동안 초록색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산업혁명 때 아름다운 그린 컬러가 대유행을 하고 고나 고갱 등 가난한 예술가들이 즐겨 마셨던 저렴한 술 압생트도 초록색일 정도로 반짝 그린 컬러가 호응을 얻었던 때도 있었어요. 또 유럽 상류사회 귀족 여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셀레 그린이라는 초록색 화학 안료가 개발되어졌는데요. 패션과 인테리어는 물론 아이들 장난감과 음식에까지 쓰일 정도로 인기를 휩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셀레그린이나 압생트 모두 초록색을 내는 화학 안료에 독성이 아주 강한 비소와 구리 성분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갑자기 죽고 화가와 기조, 이 안료를 만드는 화학 공장의 노동자 등 정말 수많은 사람이 중독에 시달리고 희생되면서 결국 사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또다시 초록색은 죽음의 색, 악마의 컬러라는 오명이 되살아난 거예요. 1900년대에 쓴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서 초록색 마녀가 사악하게 묘사된 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위키드의 원작이 되는 오즈의 마법사를 쓴 라이먼 플랭클바움은요. 자신의 장모인 마틸다가 쓴 책에서 여성, 교회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 시대 가장 과학적으로 발달된 사람을 마녀라고 불러왔다는 증거가 있다는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해요.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서쪽의 초록 마녀는 나쁘고 핑크색 마녀는 착하게 그려지는데요. 바움 사후에 쓰여진 위키드에서는 초록색 나쁜 마녀 엘파바와 핑크색 착한 마녀 글린다가 극과 극의 성격으로 처음엔 갈등을 하죠. 하지만 나중엔 화해하고 협력하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초록 마녀와 핑크 마녀가 힘을 합치니까 어떻겠어요. 진짜 악한 인물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모험과 성장 이야기로 변화합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120년이나 지난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만요. 뮤지컬이나 영화로 다시 만들어지고 사랑받는 작품은 바로 위키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서로 편가르고 이 색깔은 나쁘다, 이 색깔은 좋다 이런 편견을 만들지 않고요. 자신의 본성과 능력을 발견하면서 화해하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결국 관객들의 인정과 호응을 얻고 있는 거죠. 저는 색채 심리의 관점에 비중을 두고요. 영화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내가 타고난 컬러 성향과 색채 심리가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은요, 고정 댓글을 꼭 클릭해주세요. 무료 특강과 다양한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